2026년 3월 19일 목요일 오늘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지금 시국은 아시는 대로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분탕질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아주 그야말로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물론 이란의 지금 많이 제거된 독재자들 솔직히 뭐 죽어도 싸지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트럼프와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그들을 죽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국익을 위해서 또는 사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계속 이 전쟁 공포를 끌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핑계는 이스라엘 그 독재자들 또는 그 무리들을 청소해 놓고도 자꾸 보복전을 할 것 같으니까 박살내겠다고 계속 전쟁을 이어간다고 말하는데 이란이 미국을 이겨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총을 놓는 쪽이 차라리 이기는 쪽인데 뭐 이란이나 또는 미국, 이스라엘이나 총을 놓는 것이 패배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 논리대로 일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이제 이걸 쳐다보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참 그 세계 평화도 평화지만 미국의 자국의 국익, 이스라엘의 자국의 국익을 보더라도 네타냐후와 트럼프는 어떤 그 암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뭐 여론조사상이나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가 세계 평화라고 하는 것을 담보로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인 입지가 좀 이태로운 것을 갖다가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고 네타냐후 역시 국내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사건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자꾸 임기를 빨리 선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쟁 상태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 이를테면 트럼프나 네타냐후가 개인의 정치적인 안보를 위해서 국가도 세계 평화도 전부 이거를 인질로 지금 삼고 있단 말이에요. 담보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나쁜 일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은 안중근 김재규 의사의 보유국이다. 안중근의 그 1909년 10월 26일 이토로부미 암살, 김재규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암살, 이 두 가지가 공교롭게도 70년 사이클로 그 10월 26일에 날짜가 일치하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K 저격수들이죠. 스나이퍼들, 탑건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거사를 했고 김재규 역시도 유신독재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거사를 했습니다. 김재규 최후의 증언에 나온 대로 박정희와 차이철이 마침 그해 197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들이 많이 몰락했는데 그 중에 박정희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특히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200만, 300만 그 학살 유명하지 않습니까? 킬링필드라고 뭐 영화로도 제작될 정도니까 기록 영화로 그 차이철이가 부산 마산 사태, 부마 사태는 박정희 암살 열흘 전에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 마산 지역의 그 항쟁인데 부마 항쟁이죠. 유신독재 반대에 대한 부마 항쟁인데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지역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차지철이 박정희 경호실장으로서 말하자면 그 행동대장 노릇을 했죠. 뭐라 했느냐면은 캄보디아에서는 200만 명, 300만 명도 죽였는데 부산 마산에서 20만 명, 30만 명을 중장비로 쓸어버리면 어떠냐. 그래도 진압되지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듣는 박정희는 마치 차이철이가 그래도 적절한 이야기를 한 것 것이냐. 또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무능한 것이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열흘 뒤에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는 일로 됐고 김재규가 최후의 증언에서 말했듯이 자기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신복이죠.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정보부장이기 때문에 신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정권을 놔두면 정말로 이제 국가가 불행해지겠구나. 이런 사태가 생기겠구나 해서 자기가 미연에 방지하기 설했다고 그래요. 자기 말로도 박정희 암살은 적어도 박정희 암살 때도 나이가 그 이승만 하야할 때 나이에 비해서 15년인가 25년인가 어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재규의 최후 진술에 의하면 유신 독재를 뭐 10여 년, 15년인가 25년인가를 앞당겨서 종식시켰다. 김정일 본인만으로는 11호 거사라고 말합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왜 미국에는 또 이스라엘에는 그런 의사 열사가 없는가? 그들이 세계 평화를 해치고 자기들의 정치적 안보를 위해서 국익을 해치고 있는데 왜 없는가? 사실 그 미국 그 마가 세력 중에, 그러니까 그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했던 마가 세력 중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터러 센터 국장 조지프 켄트가 자기는 도저히 이 이란 침공을 양심상 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데터러 국장 센터 국장 자리를 사표낸다 해가지고 떠났어요.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뭐 속으로는 굉장히 쓰릴 텐데도 태어난 척하면서 무능한 사람 잘 갔다. 무능한 사람 잘 갔다. 마치 박정희가 김재규를 무능하다고 했듯이, 처지처리가 유능하고 김재규가 무능하다고 했듯이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사실은 그 조지프 켄트가 의사였다면 또는 열사였다면, 안중근이나 김재규 열사 같은 그런 열사였다면 트럼프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네타냐후는 가자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레바논을 이제 영토를 빌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세계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은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등생은 담배 피고 학교 폭력을 해도 봐주는 것처럼 봐주는데요. 그 네타냐후, 특히 이스라엘의 그 헌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헌법이 영토가요. 지금 그 이스라엘 국토 있잖아요. 그렇게 제한시켜서 영토를 규정을 둬야 되잖아요. 헌법이라는 건. 헌법은 원래 영토를 규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듯이. 근데 그 규정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원주의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이집트에서부터 이라크까지 그 전체를 이스라엘 영토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 요르단 전부 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될 영토라는 그런 뉘앙스죠. 이게 뭐가 같으냐면 우리가 마치 과거에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만주를 자기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수복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국사책을 공부하면서 그게 우리 영토라고 공부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거를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목적을 수단을 통해서라도 되찾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세계 평화를 이어가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말하는 국토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무슨 국토도 아니에요. 또 따지고 보면. 우리는 솔직히 고조선, 발해, 고구려가 그 만주를 차지하고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뭐 가나안 현재 이스라엘 땅이 국토일 뿐이었죠. 그것도 그나마 뺏겼다가 2차 대전 후에 돌려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란 전쟁이 이번에 지금 터졌는데도 계속 레바논에다가 공격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계속 영토를 넓혀가고 하는 그런 야욕, 그걸 이제 감추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는 저 완전히 인류 평화의 공적입니다. 지금 트럼프도 강대국 대통령이니까 지금 참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심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세계 평화의 공적이에요. 저것도 두 사람이. 그 뭐 이란의 그 제거된 뭐 하메네이라든가 이 일당들은 자국 내의 독재자이긴 하지만 다른 세계 평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죽였잖아요. 그렇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이제 문제죠. 그래서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정말로 어떤 그 국내에서라도 미국 국익이나 이스라엘 국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말로 그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제가 힘든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이거는 뭐 세 발의 피해죠. 세 발의 피죠. 저보다 훨씬 더 힘든. 그리고 뭐 우리가 보도 뉴스로 이렇게 보면 영상을 보면 알지만은 무슨 이란의 그 초등학생들 그 희생자들 한 200명 가까이 되는 희생자들, 그리고 뭐 가자 지구에 거기 또 뭐 또는 뭐 레바논의 희생자뿐만 아니라 거기 살아남아 있는데도 뭐 거기 뭐야 부상자들 뭐 그다음에 가자 같은 경우에는 막 굶어 죽는 사람, 뭐 병 걸려 죽는 사람. 그 지옥이라면 바로 그런 게 지옥이거든요. 우리는 죽지 않고 지옥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을 만든 사람이 네타냐후고 트럼프면 그 사람들이 지옥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악마하고 사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김재규 보유국이라는 말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하는 일, 우리 이거 K민주주의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열사들이 또는 의사들이 어떤 중대한 시기는 나와서 정말로 국익을 지키는 자기 몸을 버려서 희생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도 없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란은 잘 그냥 타겟으로 해서 잘 제거되는데
그래도 평화가 안 온다는 것은 결국은 네타냐후가 눈 뜨고 있고 네타냐후가 계속 악마의 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면 정말 이걸 종식시킬 방법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개헌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 이미 그동안 이제 개헌 우리 헌법 안에 들어가 있는 전문에 들어가 있는 3.1절과 4.19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5.18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데 대해서는 지금 심지어 그 야당 국민의힘 포함한 전체 여야가 다 그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말하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부마 사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적절한 이야기다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5.18은 5.18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5.18 같은 곳은 강주라고 하는 지역. 그래서 그 5.18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두환 유신독재. 그러니까 5.18 때 전두환이 5.18의 뭡니까 내란범이긴 한데 전두환이 대통령은 아니었거든요. 5.18 때. 그러니까는 5.18 때는 이제 차라리 그 유신 체제가 이어진 거죠. 유신 체제는 박정희가 12.6 때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헌법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래서 12.6 때 박정희가 죽었는데 12.12 때 그러니까 한 달 남짓 돼서 2달 못 된 기간에 전두환 신군부가 군부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해가지고 대통령은 아니지만 실제로 대통령처럼 심적 행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다시 한 5, 6개월 뒤에 강주 유혈 천국을 빚었는데 여전히 헌법은 유신헌법이었거든요. 그래서 5.18만 그 헌법 전문에 들어가도 이것이 반유신독재라는 뉘앙스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왜냐하면 5.18은 전두환 노태우는 많이 떠올리는데 5.18 하면 박정희와 유신헌법을 사람들이 생각해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부마 사태는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부마 사태는 박정희가 이제 살았을 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10일 뒤에 이제 박정희가 암살 당했는데, 부마 사태가 이제 그 원래 그 유신헌법이 유신 쿠데타가 친위 쿠데타가 언제 일어났냐면은 부마 사태 7년 전에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972년 10월 17일 날 유신 쿠데타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부마 사태는 정확하게 7년 뒤인 1979년 7월 17일 하루 전날이죠. 그러니까 16일 전야에 부산 마산에서 이제 항쟁이 일어났는데 물론 진압했죠. 거기도 뭐 희생자도 있고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뭐 워낙 박정희 유신독재가 철권 통치이기 때문에 어디서 뭐 소열을 익힌다는 것이 뭐 쉽지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마산 시민들이 용감하게 그 항쟁을 해가지고 그러나 뭐 이제 하룻밤 사이에 진압은 됐는데 진압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꺼진 은 아니고 계속 이어질 것을 이제 두려워한 박정희 철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캄보디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김정희와 이들이 살고 있으면 결국은 이제 캄보디아권 되겠구나.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부마 사태 열흘 뒤에 원래 그날 또 열흘 뒤에도 궁정동에서 무슨 자리냐면은 김정희가 만든 자리가 아니고 박정희가 만든 자리인데 그 자리도 뭐냐면 결국은 부마 사태 진압한 것이 열흘밖에 안 지났으니까 계속 소요 사태가 이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야기하는 자리로 만든 거예요. 술자리를. 그것도 술자리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야간 통행을 했었는데 우리 모든 국민은 뭐 대통령도 포함해서 통행들 다 지키는 줄 알았죠.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궁정동에서 술 파티 할 때는 남들은 다 우리들은 다 자고 있는 통행금지 시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고 나서도 이제 그러니까 그 심야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 이튿날 11일 그 이튿날 이제 그 뭡니까 새벽 4시가 지나야 이제 이제 밖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야간 통행금지였으니까 그 다음 이상 뭐 뉴스도 물론 바로 나온 건 아니고 무슨 뭐 그냥 유고 사태가 있는데 죽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만은 이거는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부마 사태인데 이 부마 사태가 아까 그 5.18만 헌법에 넣으면 5.18로도 충분한데 강주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지역적인 느낌 사실은 5.18은 지역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그때 5.18 때는 소요가 전국적으로 다 있었으니까 강주만 있는 건 아니라 그런데 강주만 타겟으로 해서 이제 진압했던 거 아니에요. 유해 진압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5.18 강주라고 하든 5.18이라고 하든 다 알아먹는데 그래서 그러면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부산 마산 사태 부마 항쟁 그렇게 하면 이제 강주 부산 마산 다 들어가니까 그게 왜냐면 그 맥락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마 항쟁은 박정희 열흘 생전 열흘에 있었던 일이고 5.18은 박정희 사후에 한 7개월 남짓 지나서 있었던 일인데 7개월 못 지났죠. 만 7개월쯤 될 거예요. 그게 있었던 일인데 두 가지 일은 결국 연장선에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주역이 이제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바뀐 거긴 한데 헌법 유신헌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넣은 것은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